낮은 수치입니다. 이렇듯 추운 겨울에 환기를 하지 않고 히터를 튼 채 운전할 경우 히터의 열기와 사람이 호흡 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로 산소는 더욱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 쇼핑센터는 어떨까요? 실제 측정해보니 18.7%.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낄 정도의 수치입니다. 또 다른 지하에 위치한 PC방의 경우 19%. 지하 노래방은 18.4%로 대체적으로 지하 공간에서는 산소 농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종종 질식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찜질방의 산소 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찜질방도 밀폐죠. 가장 뜨거운 찜질 공간에 들어가 측정한 결과 18.1%. 18%의 산소 농도는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한 최저 기준치로, 만약 조금만 더 수치가 떨어질 경우 현기증은 물론 호흡이 가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주 찾는 6군데 장소를 실제 측정한 결과 18에서 20% 사이로 건축법상 환기가 필요한 기준 산소 농도 20.5%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우리가 자주 생활하고 이용하는 공간 중에 이렇듯 저산소 공간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와 달리 우리와 밀접한 공간인 가정에서도 이처럼 저산소 공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우선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가 많은 주방. 이렇듯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는 산소 농도가 20.9%지만 정상이네요. 요리를 시작하고 약 20분이 지난 후 측정해보니 무려 19.5%까지 낮아졌는데, 차야네요. 주부님들 조심해야 환풍기를 되겠어요. 틀어놨을 경우에는 조금 덜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보다도 더욱 위험한 공간이 있으니 침실이 바로 방안. 그럴까요? 낮에는 문을 열어놓거나 청소를 위해 환기를 시키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문을 닫고 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실제 밀폐된 방 안에서 성인 한 명이 자고 일어났을 경우 산소 농도의 변화와 이산화탄소량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6.6116제곱미터 면적의 밀폐된 방 안의 현재 산소 농도는 20.9%, 이산화탄소량은 1758ppm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11시 15분, 평균 수면 시간인 8시간 후로 알람을 맞추고, 자, 이제 실험맨이 잠자리에 듭니다. 진짜 고시원 크기네요. 그리고 8시간이 지난 다음날 아침, 알람 소리에 실험맨이 잠에서 깨고, 이때 산소 농도를 측정해보니 약 1% 감소한 19.8%. 이때 발생된 이산화탄소량은 5254ppm으로 아이고요. 환기가 필요한 이산화탄소 기준치 1000ppm보다 무려 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듯 환기가 되지 않은 방 안에서 자고 일어나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 머리가 띵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인데, 멋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산소 농도가 낮아질 경우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신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실제 지난 넘버원 방송에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곳은 산소 농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저산소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저 저산소실의 산소 농도를 사람이 호흡하기 적당한 20%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2명의 실험자의 순발력을 알아볼 수 있는 청규백기 게임을 해보기로 하는데, 실험이 시작되자 즉각 구호에 맞는 깃발을 들어올리는 두 실험자. 백기 올리지 말고 참기 올려. 백기 올려. 계속되는 구호에도 단 한 번의 오차 없이 맞는 깃발을 들어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기 올리지 말고 참기 올려. 다음으로 산소 부족으로 인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는 16%로 산소 농도를 조정하고 다시 실험 시작. 백기 내려. 처음에는 아까와 다름없이 구호에 맞는 깃발을 들어올리는 두 실험자. 내려. 하지만 참기 내려. 시간이 흐르자 점점 깃발 드는 속도가 느려지고
깃발을 잘못 드는 등 판단력이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00개 올리지 말고 40개 올려. 탄소 농도가 낮아지면 체내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뇌의 활동도 갑자기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순발력과 판단력과 같은 인지 능력도 같이 저하가 되는데 운전 중이라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떨어지게 돼서 사고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특히나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와 같은 분들은 이러한 증상들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즉시 환기를 시키거나 그 장소에서 빨리 빠져나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유아기 때 이렇듯 저산소 상태가 지속되면 침착성을 잃고 집중력이 떨어져 학습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렇다면 산소 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막는 방법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내 환기는 필수. 이때 도심의 경우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지면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른 아침은 피하고 약 19.8348제곱미터 공간에 혼자 있는 경우 1시간에 1회의 환기가 필요하고 2명일 경우 2회의 환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1시간 기준으로 1명이면 1회, 2명이면 2회, 3명이면 3회. 쉽게 기억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조금 춥더라도 잘 때 방문이나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자는 것이 좋은데 다만 밤에는 식물도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 화분이 많은 베란다 문은 닫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산소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더라도 내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 체내 산소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평소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때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제 방에 공기 정화 식물 막 이렇게 귀엽게 생긴 화분 이렇게 놓고 자거든요. 그거 그럼 잘 때는 밖에 놔둬야 됩니까? 아까 이산화탄소 배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시원처럼 이렇게 완전히 밀폐된 곳이나 이런 곳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죽음이 있다. 슬픈 죽음, 안타까운 죽음, 전 세계를 경악케 하는 죽음,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죽음이 있으니 바보 같은 행동 혹은 바보 같은 선택을 통해 스스로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다윈상이 존재하듯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선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한의 안전개념, 안전수칙을 완전히 무시한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바보 같은 행동으로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있으니 위기의 바보들. 첫 번째 사연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일한 취미가 발명인 잭은 그날도 어김없이 자신이 착안한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Are you still doing that? You will love this. I've made an anthem sing. 손재주가 남다르긴 하지만 그가 발명품이라고 내놓는 것이라고는 Ta-da! Check this out. What? What's the big deal with that? Hey, check this out. It's like killing two bears with one stone. One spoon